안녕하세요. 할러스토리 텔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러시아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의 이야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13년이라는 기간으로 짧지만 우리는 대한제국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러시아는 200년이 가까이 되는 긴 역사를 가진 제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제국은 고종이 초대 황제로 즉위했으나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멸망하는 비운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니콜라이 2세는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로 소련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비극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고종과 니콜라이 2세 모두 막내딸을 슬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왼쪽에 고종 황제의 가족 사진을 보면 가장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여아가 바로 고종의 넷째 딸 덕혜옹주입니다. 오른쪽의 니콜라이 2세의 가족 사진에서 역시 가장 오른쪽의 여자아이가 마지막 황녀로 알려진 아나스타샤입니다. 고종 황제와 니콜라이 2세 모두 자신의 딸들을 사랑했고 영특하고 사랑스러운 딸들이었습니다. 한편 러시아 제국은 번성하던 진학 영광에 부끄러울 정도로 쇠락해가고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계속되면서 참전국이었던 러시아 제국은 전쟁에서 극도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고 국내에서는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니콜라이 2세는 전세가 불리해지자 직접 군대를 끌고 전선에 나가 싸우겠다고 결심하여 황후 알렉산드로 뾰쪼로브나에게 국정을 맡기고 전선지대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황후는 요승 라스푸친에 홀려 제대로 된 사리 판단이 되지 않았고 국정은 엉망으로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러시아 제국의 로마노프 왕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니콜라이 2세는 대를 이을 아들을 원했기 때문에 사실 아나스타샤가 태어났을 때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또 아나스타샤의 성격은 기운이 넘치고 매력이 넘치는 아이였다고 당시 유모는 말했다고 합니다. 아나스타샤의 형제자매들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위에 3명의 언니와 혈우병을 갖고 있는 남동생을 형제 자매로 두고 있습니다. 첫째부터 이름은 올가, 따티아나, 마리아, 아나스타샤, 알렉세이가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혼란스러웠던 러시아 제국에 혁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레닌과 같이 공산주의를 주장하며 러시아 제국이 아닌 새로운 국가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볼셰비키 혁명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제국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한밤중에 로마노프 왕과 가족들에게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갑작스러운 명령을 내립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지하실로 내려가 두 줄로 나란히 섰습니다. 로마노프 왕과 가족들이 달아났다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사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지하실에 들어선 사람은 사진사가 아니라 무장한 명사 10여 명이었습니다. 누구인지 물어볼 틈도 없었습니다. 간단한 처형 명령서가 낭독된 뒤 총알이 난사되어 로마노프 왕과 가족들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입고 있던 속옷에 보석을 둘렀기에 죽음을 피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소문과 이후 발견된 유골이 7구여야 하는데 여자와 남자 1명 각각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마지막 황녀가 살아남았다라는 소문이 러시아에 퍼지게 됩니다. 당시 찾지 못했던 2명의 유골, 그 중에서 하나는 정말 그 참혹한 역사에서 살아남았던 아나스타샤의 것이었을까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는 일본 백작과 결혼해 정력 결혼을 했고 이후 정신질환이 생겨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덕혜옹주는 당시 정부와 특파원들에 의해 귀국과 국적 회복을 하고 고국에서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마지막 황녀라고 불리는 아나스타샤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사실 아나스타샤는 볼셰비키들이 총살을 할 때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폴란드계 안나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아나스타샤라며 그녀의 행세를 하고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로마노프 왕가와 러시아 황녀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은 21세기까지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DNA 기술 덕에 또 한 가지 사실이 밝혀집니다. 바로 영화나 각색 작품에서는 아나스타샤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에 초점을 두곤 하지만 당시 실종되었던 유해 항구는 아나스타샤가 아닙니다. 바로 셋째 딸인 마리아의 유해가 실종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황녀이자 넷째 딸인 아나스타샤가 실종되었던 것도 아니었고 안나 앤더슨의 사기 행각 역시 명백해졌습니다. 아나스타샤와 덕혜옹주, 이 두 황녀 모두 역사의 경랑 속에 휘말려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며 다양한 재생산된 콘텐츠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할러 수교 30주년인 만큼 이 두 황녀에 관한 작품들을 소개하며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덕혜옹주에 관한 작품으로는 한국에서 흥행을 한 영화와 소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노래, 뮤지컬 등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나스타샤에 관한 작품은 1950년대 작품을 시작으로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로 다양한 국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넷플릭스에서는 마지막 짜르라는 제목으로 니콜라이 2세와 러시아 제국 말기의 시간에 대한 영화 다큐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황녀 이야기 여기까지였습니다.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 CIS학과 대학원생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